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오늘은 가까이톡 스페셜 시간인데요.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가까이톡에 사랑을 보내주셨던 분들 모아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만 들어도 길을 가던 분들이 눈을 돌려서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마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마하입니다. 얼마 전에 신곡 러브 이스 오버로 컴백하게 된 가수 마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주도에서 뵀었죠. 네,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 뵙었는데 저희가 구면이긴 한데 이 마하님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는 몰라가지고요. 오늘 더 깊이 있게 촘촘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하님. 네. 가수의 길 어떻게 해서 걷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나요? 이제 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노래를 틀고 다녔거든요. 거리를 갈 때도 노래를 틀고 다니고 그때 아이들의 약간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죠, 전 너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김경호 선배님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저도 노래방 다니고 따라 부르면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김경호 선배님이 하던 것처럼. 그래서 혼자 막 밤에 샤우팅 연습하다가 층간소음 민원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죠. 그럼 일단 락 음악에 매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오. 그런 샤우팅, 강력한 음악이 제가 그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전학도 가고 저 전따 출신이거든요. 전교 왕따 출신인데 누가 저 대신 화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음악으로요? 음악에서. 그게 이제 제 마음을 너무 해소시켜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 전에 제가 원래 춤을 췄었어요. 비보잉을 하다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점점 힘들어지고 노래가 이제 더 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락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주도 바다에 울려 퍼지던 그 락 음악이 정말 락 정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음악 활동 계속해서 그때부터 쭉 해오고 계신데 어떤 음악을 또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음악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래서 저는 락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밴드를 하겠다 마음을 먹어서 커먼데이즈라는 밴드에 제가 들어갔어요. 2018년에.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근데 저 멤버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10살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밴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자. 세계권을 노리자 해서 전곡이 다 영어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영어 그 가사 막 연습하고 작사도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해서 딱 음원을 냈어요. 전 제가 진짜 레드 제플린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냉정하다.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현실은 냉혹하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공백기를 가지다가 그 공백기를 가졌을 때 이제 노래 말고도 이제 뭐 프로듀싱이라든지 곡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게 너무 좋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자음악이라고 하죠. 미디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듀싱 활동을 시작하고 OST에 실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드라마요? 네, KBS 드라마 이제 수지 맞은 우리라고 네. 거기 OST에 너의 기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작사, 작곡, 편곡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요새 핫한 저의 사부님이신데 황가람 가수님의 싱글을 기적처럼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그 곡을 편곡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달샤벳 그 우희 씨 싱글 이제 달이란 곡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감사하게 편곡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프로듀싱도 열심히 배우면서 제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기회들이 와서 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에 김경호 선배님을 보면서 락커를 하기 마음먹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김경호 선배님께서 데뷔 30주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한창 소리 지르는 걸 막 연습할 때 김경호 선배님 음악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커버를 해서 너무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때 사실 피드백이 왔었어요. 그걸 보고요? 네. 뭐라고 물론 왔나요? 건너서 왔지만 네. 너무 해줘서 고맙고 뭐 응원의 이런 메시지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잊고 살았죠. 네. 저도 이제 제 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았는데 작년에 감사하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오, 정말요? 혹시 네. 피처링으로 참여해볼 생각 있냐고 연락이 와서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켜만 주십시오. 전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해서 운 좋게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검색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오, 전 몰랐었는데 꽤나 다이나믹합니다. 밴드 생활했다가 잠시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때 배운 프로듀싱으로 여러 가지 음악들, 뭐 드라마 OST부터 해가지고 편곡까지 쭉 해왔는데 또 작년에 이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도 있었고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꽤나 다이나믹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악 여러 활동 정말 확장적으로 하고 계신데 음악을 이렇게 쭉 해올 수 있는 본인만의 원동력? 난 이런 힘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한다라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저는 돈이 벌리면 네. 음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음악을 더 멋있게 만들고 싶은 그만큼 제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듣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작지만 그런 팬분들의 마음이 정말 저를 음악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너무 힘이 나거든요, 사실. 음악 이번에 방송 활동도 처음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네, 그게 제 음악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딱 느껴집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또 거기서 오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마하님이 생각하는 음악이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음악은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락 음악은 또 그 안에 세부 장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뭐 음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갑자기 연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댄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어제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어제 딱 정립이 됐나요? 네. 네. 그게 뭐였냐면 요새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금 SNS라든지 그런 매체들을 보면 악플이라든지 그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게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제가 요새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눈에 더 잘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참 서로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왜냐면 뭐 제 지인의 지인 누구 이렇게 타다 보면 결국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모두가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서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여기 타투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사랑, 평온이라는 글씨를 제가 새겼어요. 그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계속 사랑 하다 보니까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도 사랑이고, 내 음악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온통 찬 그런 마하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 신곡도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어떤가요? 지금 일단 굉장히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방송을 돌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는 뮤직뱅크 이거 근데 방송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뮤직뱅크 음악 중심 인기 가요 마치고 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쇼 챔피언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뮤직뱅크가 또 있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그 음원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돌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대기를 하면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와, 그분들 진짜 무대 올라가면 완벽하고 네. 저 그거 보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아, 이분들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 나와서 괜히 물 흐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고 네. 그런 만큼 앞으로 남은 방송도 제가 더욱더 진중한 모습으로 방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또 음악 활동하면서 다른 또 열심히 하는 정말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120%, 150%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신곡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곡에 대해서 또 노래 한 소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시간이지만 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후렴부에 정확히 말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4단 고음이 있거든요. 오. 그게 굉장히 높아요. 네. 저도 매번 할 때마다 긴장되는데 오. 어떤 노래냐면 오늘도 널 자꾸 울게 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네. 감히 따라할 수 없어요. 네, 저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거 하면은 막 관객들이 엄청 호응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반응도 있고 네. 침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뭐지 쟤? 약간 이런 느낌? 어. 어쨌든 뭐 신선한 충격은 제가 줬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여기 뭐 음악도 없고 한데 네. 이렇게 맨 생 목소리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3단금을 뛰어넘는 4단금 그렇죠. 외세로 만드셨네요, 또. 쉬즈곤 이후로. 네. 네.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마하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사실 마음가짐도 오늘 들어보니까 사랑도 너무 넘치시고 좀 인간적인 애정이 좀 가는 네. 그런 인물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목표 같은 것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목표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예술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고, 제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이제 집중을
할 때쯤 되면 제가 원하는 바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마디 한마디 영향력이 더 커질 때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 또 이 사랑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마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봤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근데 앞으로 남은 제 방송 활동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러브 이즈 오버 노래 꽤 괜찮거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귀엽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고요. 노래 실력이야, 뭐 음악 듣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성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가수 마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에 길을 걷던 분들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가수 숯별정아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숯별정아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토닥임을 전해드리고 싶은 가수 숯별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름과 이 의상만큼이나 저희 스튜디오를 정말 환하게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뭐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 목소리가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이 제주도에서 했던 그 공연 실제로 봤었는데요. 진짜 공연을 쫙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행인분들도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막 길을 가다가 멈춰서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래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인사도 해주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찍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 말씀도 시청자분들께 해드렸는데요. 일단 숯별정아님 본업이 일단 가수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라이브 가수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고요. 지금은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원은 CCM으로 냈었고요. 재작년부터 다시 크로스오버 가수로 돌아와서 성악과 가요를 접목한 그런 창법으로 해서 위로와 치유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듣다가 크로스오버가 약간은 좀 생소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서 일단 크로스오버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주 장르로 삼게 된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실지 이 부분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뭐 K방송의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포레스텔라 그리고 뭐 포르테나 리베란테 이런 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제 다른 팬텀 싱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장르를 개척해 준 게 크로스오버 장르고요. 쉽게 말하면 성악을 베이스로 한 가요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장르를 접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성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저도 성악을 전공을 해서 베이스가 저도 약간 성악 발성이 깔려 있어갖고 일반 가요를 부르기는 나 가요를 내가 부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소라 선배님이나 백지영 선배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크로스오버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저희 대표님이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치우치지 말고 제가 행사를 가면 트로트를 해요. 하지만 네, 흥을 살릴 수 있지만 제 주특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자라고 해서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성악을 기본으로 네. 한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쩐지 제가 실제로 들었을 때도 굉장히 고음 그 음역대의 노래를 막 부르시는데 흔들림도 없고 저는 그 성악의 베이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마음에 울림까지 좀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제 노래 듣고 웃어주시는 분들이나 울어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거든요. 감동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정도 느껴지고 뭐 스킬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진심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천상 가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뭐 성악 전공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유명한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피아노도 직접 쳤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교회 반주도 25년 넘게 계속 했었고, 더글로리에도 제가 연기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노래도 하고 할 겸 갔다가 어떻게 반주자로 일을 하게 돼서 교회 씬이 되게 많이 나와요, 더글로리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요렇게 생긴데 제 얼굴이 거의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네, 거기에서 나오는 교회 씬의 모든 피아노 씬은 제가 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배우님이 잘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네, 인기 흥행작 더글로리에서 피아노 씬이 나오는데 이 씬 전부 다 이 숯별정화님이 다 소화하셨다고 하니까 뭐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뭐 노래도 정말 잘 부르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연기까지 하신다고. 네. 그래서 너무 다재다능한데 그러니까 저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노래를요. 뭘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노래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꿀팁 이런 거 잠깐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자신감이고요. 저도 아직도 막 떨기도 되게 많이 떨고 뭐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연을 가면 되게 자신 있게 부르는데 되게 조용하게 뭐 교회에서 특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러면 저도 아직 많이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떨림을 없애는 자신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 내 실력을 120%, 150%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계란 도우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실 거면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고요. 드시기 직전에 목을 많이 안 쓰시는 게 중요하고 배심으로 불러라 막 이러잖아요. 그냥 낮은 음, 높은 음 이런 스킬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신감과 유전입니다. 네, 일단은 뭐 자신감 1번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목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니까 뭐 섭취하는 음식이나 음료 이런 데도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날계란 대신에 좀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라 라는 내용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숯별정화님 지금도 너무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망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CCM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CCM 음원을 낼 수 있었던 첫 음원이 저한테는 참 기쁜 일이었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힐링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다고 해주셔서 제가 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만간에 CCM을 다시 준비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랑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끝나면 곧 새로운 음악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CCM과 또 여러분을 향한 제가 갖고 있는 별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울릴 수 있고 토닥토닥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전국으로 공연도 다니고 노래도 가서 불러드리고 안아드릴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데 진짜 진심이 와닿아서 저도 이 말을 경청하게 되고 정말 마음이 잘 느껴져서 꼭 숯별장어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힐링과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 노래 들어보면은 실력이 정말 엄청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성공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성공에 네. 대한 이야기도 저한테 잠깐 들려주셨었는데 네. 이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둘째 딸인데 저는 평생을 지금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애교 떨고 아직도 어리광 부리고 가서 뽀뽀해 드리고 뭐 맛있는 거 가끔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챙겨드리고 뭐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되게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고 가족들 생일 챙기고 이런 걸로만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조금 더 마음과 그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현금과 네, 조금 더 제 마음을 많이 표현해 드릴 수 있게 부모님한테 저는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고 어디 모시고 다니고도 싶고 우리 딸 성공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너무 또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숯별정아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음악을 하시는지,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이 내면의 따뜻함까지 정말 듣는 분들 모두에게 다 느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숯별정아님,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음악을 또 하실 건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거에 너무너무 좋아해서 3살, 4살 때부터 손님이 오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나 노래하면 안 돼? 엄마 나 노래하면 안 돼? 이걸 맨날 했대요. 그래서 귀여우니까 시켜주고 했는데 이런 끼가 있었던 거죠. 저희 고모가 또 그리고 가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조금 됐는데 이미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었고 그 고모의 끼를 제가 물려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태어나도 정말 저는 저희 대표님이랑 처음 계약할 때 그랬어요. 나는 진짜 간절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노래를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자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도 감사하고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음악 DNA가 그냥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숯별정아님 또 시청자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못한 이야기나 아니면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친한 단골집에 갔는데 우리 언니 이제는 성공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내가 소문 많이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TV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 주위 분들이 우리 정아 이제 드디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고 같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찾아가서 또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 네. 숯별정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도 받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지금 뭐 진정성 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얘기 많이 해봤었잖아요. 근데 정말 또 평상시엔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쾌하고 재미도 있고 뭐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하니까 많은 분들 또 숯별정아님 불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수필정아님께서 직접 가셔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시고 많은 분들께 위로의 시간도 갖는 그런 노래를 홍보 요정 선사해 주시네요.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홍보까지 같이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수필정아님 제가 뭐 이야기는 아까 많이 나눴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부터 시작해서 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정말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힐링, 뭐 치유, 그다음에 위로, 행복 이런 것들을 선사해드리는 분이니까요. 가수 수필정아님 많이 찾아주시고요. 한마디만 더. 네. 네. 제가 되게 오래된 싱글맘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예찬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네. 엔드까지.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수필정아님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정말 진심 어린 그 이야기들 다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힐링과 치유의 시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별의 노래부터 내년에 발매 예정인 CCM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수필정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숨겨진 재능과 끼가 다양한 분이라고 합니다. 배우 주준영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배우 주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배우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처음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 배우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배우라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배우라는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부터 배우를 꿈꾸게 됐는지 과거를 한번 거슬러 가봤어요. 혹시 혜림 씨 주리언 백화점이라고 아세요? 주리언이요? 네. 많은 백화점 이름을 들어봤지만 주리언은 좀 처음 듣는데요. 1980년대랑 90년대 되게 울산에 엄청 유명한 주리언 백화점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경상남도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주리언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광고를 같이 찍을 아동 모델을 섭외하는 주리언 아동 모델 선발 대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거기에 나가서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주리언 백화점 앞에서 산타 복장을 한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계시고 제가 거기 막 산타 할아버지한테 뛰어가면서 광고를 제 인생 처음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후로부터 배우라는 꿈이 변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사진이랑 아이들 장래희망으로 이제 꿈나무 이런 게시판을 꾸며주시잖아요. 그때도 제 꿈은 항상 변함없이 늘 배우로 연기자, 탤런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 어렸을 때 그 아역 광고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기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는 경상남도 출신이신 거네요? 네. 원래는 태어나는 건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사는 건 경상남도 양산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서울 가까운 경기도로 이사를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또 경상도 분들이 뭔가 동양이다 해서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원래 모델로 시작을 하셨는데 또 모델 쪽으로도 가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갖추셨는데 모델 쪽은 혹시 활동은 안 하신 건가요? 모델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 때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2002 월드컵 때 엄청 열기가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한일 합작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 10대 학생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소개를 하는 일본 10대 잡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국 학생 대표로 거기에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첫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됐고요. 그 후로는 광고로는 진라면 라면 진라면 네, CF도 찍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광고도 찍으면서 네, 모델 활동이랑 연기 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라면 광고도 찍으시고 보니까 어디 나갔다 하면은 뭔가 대표 막 금상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좀 거머쥐시네요. 그만큼 좀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럼 일단 연기 쪽으로 지금 쭉 해오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어떤 연기 활동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연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충무로의 작가협회에 계신 작가 선생님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촬영을 하실 때 제가 또 너무 좋은 기회가 닿아서 주연으로 처음으로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제 뮤지컬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연기라는 예술의 한 분야만 배우는 것보다 연기, 춤, 노래, 예술의 세 가지 분야를 다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뮤지컬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한 만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무대 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대학로에서 무대 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대 좀 중후반이 되어서는 나의 꿈이었던 연기의 영화, 드라마 쪽에 제가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영화와 드라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뭔가 한 길인데도 그 안에서 좀 다채롭게 활동을 네.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또 많아졌는데, 네. 일단은 장편 영화 주연 충무로에서 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첫 영화 데뷔 작품이기도 한데, 첫 영화 작품에서는 제가 할아버지와 손녀딸만 살고 있는 되게 날라리 10대 소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파격적으로 헤어도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염색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메이크업도 엄청 진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껌을 씹고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좀 화면 보시다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단아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날라리라고 하니까 연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제가 아까 궁금한 게 뮤지컬 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노래도 꽤 잘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뮤지컬과를 전공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항상 이 질문들을 늘 네. 모든 분이 다 하시는데, 제가 뮤지컬과를 진학을 한 것도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뮤지컬과에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최종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된 것도 노래가 안 돼서 노래는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저는 아까 이따가 인터뷰할 때 노래 한 소절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꽤 잘 부르시는 걸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노래보다는 춤에 재능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춤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춤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아파트 손동작 정도. 이거 춤이라고 해도 되는지 이렇게.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좀 화려한 춤을 또 기대했는데, 그거는 제 기대와는 좀 달랐던 걸로.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매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새로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 이런 배역 좀 맡고 싶다, 이런 또 포부나 꿈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쪽으로 어떤 작품, 어떤 역할, 뭐 당연히 주어지는 네. 역할에 충실하시겠지만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고 했었던 영화가 문소리 선생님이 나오시는 오아시스의 그 장애인 역할로 나오셨던 그 역할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연기를 하면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기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생각하기로는 나는 삭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 근데 그 삭발이 이유 있는 이제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나는 언제든지 삭발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강렬한 역할, 인상 깊은 역할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제 삭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신감, 좀 열정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장르 쪽으로도 이런 장르 좀 해보고 싶다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여러 장르마다 다 이제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 매력이 있는데 제가 특히 좀 좋아하는 장르는 약간 로맨스 코미디 장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중기 씨가 나왔었던 빈센조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 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런 장르가 되게 감동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유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네, 그런 매력 있는 연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 되게 기대가 되는 게요. 되게 딱 봤을 때는 혹시 그 배우 탕웨이 씨 닮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단아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보니까 이제 장편 영화 처음 맡으셨을 때 이제 그 10대 날라리 막 빨간 머리 막 껌 씹고 뭐 그런 역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삭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좀 강렬한 캐릭터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좀 발랄한 역할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노래랑 춤 이런 것도 뭐 잘은 아니지만 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춤은 제가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초등고등학교에서 요즘은 예술 활동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예술 활동 중에서 뮤지컬 강사로 또 전문적인 분야로는 뮤지컬 안무 강사로 이제 제가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뮤지컬 안무를 가르치는 강사였다니 역시 이게 파헤치고 파헤쳐 보는데 점점점 매력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말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한 전공을 가지고 계속 직업을 삼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잖아요. 근데 연기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약간 숙명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많은 연기자를 도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미 이제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성황리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바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그 연기의 매력의 맛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내가 정말 평생 직업으로 삼고 또 나의 운명으로 삼고 나의 삶의 여정으로 삼아야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동반자의 느낌으로 다들 느끼고 연기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숙명이다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음 가득히 진심을 정말 품고 있다는 게 저한테 바로 옆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또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좀 준비나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배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또 마음을 다짐을 했었던 게 언제 그랬냐시피 요즘은 또 마스크도 안 끼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든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도 TV는 계속 방영이 되고 배우들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배우와 연기자 분들의 이 삶은 그냥 일상 모든 생활 사람들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연기자의 장점은 은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음. 저의 계획과 꿈도 정말 지금 90이 넘게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순재 선생님처럼 저도 끊임없이 정말 아줌마 역할 그리고 또 할머니 역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모든 배역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연령대를 소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 포부와 이 진심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배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원래는 좀 활기차고 춤도 추고 이런 모습도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한번 그땐 좀 서서 네. 활발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우 주준영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연기에 대한 연기에 임하는 이 자세와 이 진심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요. 아마 이 마음이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준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에는 연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 많았는데요. 남은 5월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